첫 번째 강의입니다. 장전쌤이 앞에서 얘기했겠지만, 5대 영역 제공에 대해서 말이 엄청 어제 많아서, 미술 과목 때문에 이 학원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어제 일 자체가 오전 내내 전화 연결도 안 되어버리고, 아까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다. 2년씩 이렇게 끊어서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촬영했던 거라고 해서 그냥 허투루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9월, 10월 달은 평가원에서 걷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는 유사적, 문제는 좋죠. 근데 유사적 중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 적중이 나오는 것들은 5, 6월 달, 그리고 7, 8월 달, 그리고 지금하고, 이렇게 마중물로 제공하는 거라든가, 전년도 것으로 제공하는 거, 요게 있어요. 그래서, 재수하고 삼수하는 사람들은 전년도 문제 버리지 말고 꼭 챙겨서 보라는 이유가 또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제 막 주워가지고 작년 거 막 열어보고 다니고 그러지 마요. 상담하다 보면은 답 열심히 외우고 있다는 사람들 종종 있던데, 답을 외워서 이 시험은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을 물어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답은 무엇이고, 키워드로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걸 접근하는 요령을 보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론이죠. 그 이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5대 영역을 해주는 거예요. 2주 동안에 5대 영역을 다 하는데, 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학원처럼 2주 그냥 문제풀이하고 빠이빠이 여러분 시험 잘 보세요 라고 끝나면 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면서 마중물까지 해서 100 몇십 문제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막판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나 저로서는 촬영해서 그것이 얼마의 변화가 있던 간에 촬영해서 올리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좀 배려해 주실 부분이, 장전쌤이 눈도 수술해야 되고 목도 수술해야 되고 이래요 지금. 그래서 저 개인적인 욕심만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이 또한 못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1차 끝나면 바로 또 2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까지를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것이니만큼 너그러운 양해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또 빨리 끝내야 되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론에서 안내해 드릴 것은 미륵사탑 있죠. 미륵사탑이 올해 이제 최종적으로 보수공사가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에 개방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자연석이 막 쌓여져 있고 이래서 그냥 1층에 자연석 기단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보수공사가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은 문화재청 자료에서도 그때 그렇게 접근을 해놨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수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일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1층 기단으로, 당연히 백제시대에는 정림사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1층 기단일 것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잘 살펴보면은 밑에 약간 넓으면서 나지막한 기단이 하나 더 있어요. 잘 살펴보면은 땅에 거의 대져 있는 듯이 옆으로 낮은 그런 것이 하나 더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 관계자한테 알아본 결과 이중 기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은 기단이 건축적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즉 돌을 깎아서 세워서 이렇게 결구시켜서 만들었는데 이중 기단이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중물 자료에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체크해서 올려놨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다음은 신사실주의의 창시자 이브 클라인에 대해서 접근한 문제인데, 자, 이브 클라인이 추구한 작품 경향을 설명한 내용의 일부이다. 아래 제시된 작품과 보기 설명을 토대로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표현 수법상 경향의 명칭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이브 클라인의 파랑, 인터내셔널 클라인즈 블루라고 해서 스스로가 이것은 국제 특허까지 낸 그러한 색입니다. 그리고 직접 불을 이용해서 그려낸 방식으로서 나번 무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을린 종이를
목판에다가 부착해서 완성한 것입니다. 화염 방사기 비스무리한 그러한 걸 가지고 이렇게 그 불을 뿜어서 종이에다가 순간적으로 노출시킨 다음에 표현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을리기 기법하고 유사한 방법이기는 해요. 자, 거기 보면 20세기 미술의 이러한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루시 리파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미국의 미술 비평가이면서 이 사람은 그 과정미술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아트 있죠. 프로세스 아트의 개념을 도입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현대미술에서 이러한 경향이 에너지와 시간, 움직임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으로서의 퍼포먼스라든가 키네틱 미술과 같은 속성이 있는 것과 하나 해서 보면 되는 거고, 또는 관념으로서의 미술인 개념 미술의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브 클라인인데, 이브 클라인은 마띠에르 하면 물질이죠. 물질인 마띠에르의 탐구를 추구한 앵포르멜 미학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실주의는 근본적으로 앵포르멜에 대응해서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추상표현주의에 대응해서 등장한 것은 네오다다이고, 그래서 네오다다하고 신사실주의는 둘이 서로 호응하는 관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맨 뒤에다가 이 둘의 문제를 출제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물질인 마테르의 탐구를 추구한 앵포르멜 미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가와 같이 파랑은 그림 물감이 아니라, 그림 물감은 물질이죠. 말 그대로 그림 물감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그림 물감이라고 하는 물질이 아니라 파랑이라고 하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작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유화물감도 결과적으로 어떤 작품의 속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서 유화물감도 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나와 같이 불, 물, 공기와 같은 자연이나 우주의 근원적인 것으로 작품을 추구하였는데, 이것은 역시 작품을 물질로서 보는 일반적인 회화 관념에서 탈피하여 영원한 이것의 회화를 지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실주의의 창시자인 이브 클라인은 비물질화를 추구한 인물입니다. 비물질화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서 접근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물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필이라고 딱기라고 하는 것은 공업 생산된 하나의 물질이죠. 그렇죠? 이 물질인데 내가 오늘 이 순간 그 물감을 벽에 발라놓고 캔버스에 발라놓고 이것은 작품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러면 물감이라고 하는 물질이 아니라 작품이라고 하는 비물질이 되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지금 공업 생산된 물질입니다. 그렇죠? 분필 딱지로 만들어진 공업 생산된 물질인데, 이것을 오늘부로 내가 미술 작품으로 명명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비물질, 즉 예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접근은 뭐냐 그러면, 그동안에 물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서, 그것이 뭐예요? 물질이죠. 이러한 것들로서 작품을 하였어요. 그런데 비해서 이 사람은 그러한 물질의 개념이 아닌 비물질, 즉 그동안에 미술 재료로 쓰지 않았던 그러한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작업을 해서 비물질화를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에 원류로 올라가서 보면은 듀샹의 레디메이드가 나오는 거예요. 듀샹의 레디메이드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업 생산된 물질의 개념을 내가 선택하여서 내가 작품화함으로 인해서 작품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비물질화입니다. 그리고 4번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색채 디자인의 기초에서 꼭 필요한 빛과 색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 1, 2, 3의 광선의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4의 인명, 사람의 이름을 기입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백색광이 비춰집니다. 즉 태양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합니다.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7가지의 색이 나옵니다. 7가지의 색이 나와요. 그래서 통과하면서 맨 위쪽에는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가번 보면은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을 띤 요 광선은 붉은색이니까 뭐야? 붉을 적자 써서 적외선입니다. 그러니까 붉은색까지는 눈에 보여요. 붉은색까지는 눈에 보이는데 붉은색을 벗어난 그 위에 회색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붉은색의 위에 있는 부분은 적외선입니다. 그러니까 붉은색의 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1번에는 적외선이고 중간에는 녹색이 지나가지요. 그리고 나는 자주색이 형성이 되는데 그 자주색이 형성이 되는데 그 자주색의 밑에도 역시 회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주색의 밑에의 회색은 역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주색의 밑에 있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여름에 열심히 선크림을 바르고 다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외선.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자주색 밑에 있으니까 자외선, 그 다음에 붉은색, 적색 위에 있으니까 적외선. 이렇게 해서 둘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간은 파장이 길면서 굴절률이 작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파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굴절률이에요. 그래서 적외선은 파장이 기니까 장파장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장파장으로서 굴절률은 작습니다. 나는 그 반대로서 파장이 짧으면서 굴절률이 크다. 그러니까 파장이 짧으면서 굴절률이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파장은 짧으면서 위아래의 굴절률은 크다. 이렇게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가와 나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안쪽의 색만 식별이 가능한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가시광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1666년 프리즘에 의한 7가지의 색을 분류한 사람입니다. 1666년 프리즘에 의한 7가지의 색을 분류했고 이것은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빈 공간에다가 하나 좀 써주시면 색을 물리적, 심리적, 화학적 세 가지로 분류한 사람이 있습니다. 색을 물리적인 색, 심리적인 색, 화학적인 색 등 세 가지로 분류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리적, 심리적, 화학적으로 분류한 사람 누구예요? 괴상하게 생긴 괴테입니다. 괴테. 하나만 더 써주시면 색을 빨로 녹파, 흰 검, 빨강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흰색, 검정 6개이죠. 색을 6개의 기본 색상으로 삼으면서 그 반대색의 조화를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색을 빨로 녹파, 흰 검 6개를 기본으로 해서 반대색의 조화를 처음으로 주장했던 사람. 누구입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준 거고요. 5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판화 작품을 토대로 서양 미술 양식의 특성을 찾아보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관련된 판화 작품을 준비한 것이다. 아래 제시된 작성 방법에 따라 맞는 답을 서술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케테 콜비츠 영화의 죽음이라고 하는 목판화 작품이 있습니다. 케테 콜비츠 하면은 정확하게는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은 여성 판화가입니다.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은 여성 판화가예요. 그래서 표현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요. 특히 이 사람은 프롤레타리아의 회화 개념의 선구자입니다. 프롤레타리아 회화 개념의 선구자로 평가가 되고 주제는 주로 비참하고 무거운 전쟁의 체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참하고 무거운 전쟁의 체험, 특히 독일의 농민전쟁이 있죠. 이 농민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굶주리는 고아들이라든가 이런 시대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주로 목판화라든가 석판화 등으로서 시대 비판적인 속성으로서 작업을 했던 여성 판화가가 케테 콜비츠, 그래서 표현주의로 구분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렘브란트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것을 애칭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바로크로 보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도미에가 있습니다. 도미에의 연회, 풍자적인 속성이 잘 드러나 있죠. 그래서 도미에는 사실주의, 앤디 워홀은 미국 팝 아트, 이렇게 해서 관련된 미술 양식을 각각 알아봤습니다. 자, 카프터라 판화 작품에서 관련된 미술 양식적 특성이